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변리사 쪽 다시 또 학원에 쓰네요. 제가 거의 40회부터 한 49회까지 변리사 학원에 있다가 뭐 MDP라고 의치학 전문대학원하고 약학 대학 쪽에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피트가 끝났고 다시 이제 제가 뭐 컴백 아니 컴백 친정으로 돌아온 느낌인데요. 제가 예전에 40회부터 49회까지 할 때는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실제로. 근데 보니까 제가 공개 특강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보다 한 1.5배 정도 높아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네. 저는 더 그때보다 더 가르치는 게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난이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제가 뭐 초등부부터 해가지고 중등부, 뭐 고등부, 여러분들은 성인부로 쳐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해외부까지. 뭐 해외부는 미국 유학생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뭐 SAT라든가 AP를 배우거든요. 유기화학까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는 제가 이제 물화생리를 다 가르치고 있고, MD 쪽에서는 MD나 피트 쪽이라는 의학 전문대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일반학하고 유기학을 가르쳤고요. 우리 변리사 쪽도 2차 과목 유기학이 있잖아요. 네, 해외부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SAT라든가 AP, 영어로 이제 일반학이랑 유기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뭐 화학으로 시작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수험생들이 반응이 좋으면, 변리사 쪽에서 제가 물화생리를 다 가르칠까, 또, 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58회, 59회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근데 뭐 이제 학생분 중에서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58회, 59회는 인터넷상에도 다 떠들고 있고, 뭐, 굳이 제가 또 선생님 걸 들을 필요가 있냐.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그쵸?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이라도 바빠 죽겠는데. 내일 모레 시험 보잖아요. 내일 모레는 거 진짜 뭐, 오늘이 12월 마지막 거의 날이니까. 뭐 내일 모레부터는 바로 1월 달 아닌가요? 그럼 진짜 다음 달에 시험 보는 거잖아요. 저도 충분히 알죠. 저도 또한 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어떤 이제 다른 강사분들의 어떤 풀담을 다 봤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게, 40문항을 60분에 푸는 거잖아요. 시간이 엄청 촉박한 시험이거든요. 대략 한 뭐 1.5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 문항당. 그러면 이게 거의 보자마자, 이걸 문제를 읽자마자 어떻게 해야겠다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태에서 풀어야만, 그래야만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는 거지, 이걸 문제를 읽는데 1분. 그러면 거의 끝났죠. 그래서 이 저만의 노하우인데, 풀이에 대해서. 근데 뭐 저는 이제 거의 30년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거의 20대 초반, 중반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정확히만 하면 한 25년 정도 강의한 것 같네요. 제가 아직 50살까지는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검증된, 제 풀이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시간적으로 굉장히 세이브 될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58회, 59회를 풀어드릴 거고요. 단순하게 풀어드리는 건 아까 말했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쪽 이번에 현강에 오신 분들 혹은 나중에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인강으로 접하실 분들, 어쨌든 시간은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 투자한 만큼 제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제대로 뽑아내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길이잖아요. 유일한 어떤 뭐랄까요, 뭐 책임감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위주로 제가 한번 수업을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난이도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란 말은 좀 죄송한데, 이게 딱 MD 기출문제보다 살짝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MD라는 게 아까 의학전문대학원, 의치학 전문대학원 시험이고요. PT라는 게 이제 대학교 2학년을 졸업이 아니고 이제 2학년까지 마친 다음에 이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대로 하는 시험이 PT라는 시험인데 PT가 좀 높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변리사 시험이 지금 난이도가 MD라는 의학 전문대학원 시험, PT라는 약학 시험, 이쪽에 변리사 같아요, 지금 약간. 그 다음에 더 높은 게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있고요. 요거랑 거의 이제 좀, 요 사이에 있는 게 이제 화학2라는 시험이 있고요. 수능이죠, 수능. 한 요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MD가 한 80으로 본다면, 여기 한 90 정도 되고요. 여기 한 100 정도로 할까요? 100은 더 아닌가? 한 100, 한 30이라 해야 되겠네요. 확 뜁니다, 이게. 근데 여기가 한 70 정도? 그래서 한 80,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은.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그리고 참고로 제 이름은 이훈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쳐보면 아마 의치학 전문대학원이나 PT 쪽 강좌가 더 많이 올라와 있을 거고요. 제 번호는 010에 4704-1477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년 아닌 2년인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때 물어보시면 제가 참고로 수업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늦어도 아마 하루 정도 안에는 아마 답변이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8에 11번 하고요. 자, 58에 11번 문항하고 그 다음에가 59에 13번 문항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먼저 뽑아봤는데요. 이게 둘 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화학 평형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까지 그 화학 평형을 가르치면서 보면 제가 지금 풀어드릴 풀이 방법보다 더 빠를 수는 없어요. 어떤 풀이도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말 제 말처럼 그런 것 같다면 그것만 하나 받아들여도 벌써 하나 굉장히 큰 거 건지신 거예요. 자, 보통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58에 11번 하고요. 59에 13번인데요. 이거 살짝 제가 지워놓을게요. 다시 한번 써놓을까요? 58에 11번 하고요. 59에 13번인데요. 둘 다 화학 평형 문제고 일단 58에 11번부터 제가 풀어볼게요. 화학 평형 문제는 꼭 한 문항씩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하나라 보시면 돼요. 10문항 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화학 평형이랑 반응 속도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내가 깔끔하게 심플하게 풀었냐가 또 나름 내가 이 자연과학 개론에서 훨씬 앞설 수 있는 어떤 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 많이 공부했어. 근데 고시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토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실력이죠.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축구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꼭 결정력이 없으면 못하는 선수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험생분들도 내가 이 자연과학 개론을 많이 했다가 보다도 시간 내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고시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저도 학생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강사길로 뛰어 들어오니까 어차피 이 학생들한테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방법,
가장 베스트한 방법을 전달하는 게 그게 또 강사로서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감이라고 생각해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풉니다. 그 10명 중에 9명 풀이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10명 중에 9명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난 10명 중에 1명에 포함되는지 혹시 10명 중에 1명에 포함된다면 요 문제 풀이를 듣고 그냥 끄시고 원래 자기 공부해줘도 될 것 같아요. 왜? 저한테 더 이상 들을 거 없어요. 아까운 거잖아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명 중에 9명이 포함된다면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분명히 이걸 다 건지는데 분명히 효과를 띨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 고체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문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A 고체가 B 기체하고 여기 C 기체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KP가 나왔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압력에 관한 평형상수죠. 그렇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농도에 관한 평형상수는 KC를 쓰죠. 지금은 이제 KP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정의가 나왔고요.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이다. T도시, 엔드 1기압의 B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에다가 A고체를 넣은 후에 A고체의 분해 반응이 일어나 도달한 평형 상태에 전체 기체 압력이 2기압이 되었답니다. 뭐 특별한 말이 없지만 이 정압 과정인가요? 정적 과정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이게 정압이었다면, 즉 정압이란 건 이런 거죠. 어떤 실린더에 피스톤이 설계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1기압 누른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건 항상 뭡니까? 계속 1기압으로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압 과정이라는 거예요. 압력이 일정히 정해져 있는. 그렇지 않고 어떤 강철 용기 내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건 정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등적 과정이라고 해요.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서. 부피는 일정하지만 요 안에서 기체 입자수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압 과정 같은 경우는 압력은 일정하지만 부피는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쉬운 문제일수록 이걸 제대로 언급해줘요. 이게 정압 과정인지 정적 과정인지. 언급이 없으면 문제를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이건 지금 요구 과정이죠. 압력이 변하고 있고. 네, 처음에는 다시 1기압에 지금 B기체만 들어있대요. 그럼 제가 봐봐요, 여러분들. 압력이라고 쓸게요. 1기압. 자,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제일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압력인지, 이게 몰수인지,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압력으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압력을 단위를 빼고요. 매번마다 이게 1기압, 1기압 쓰면 시간 아까우니까 한 번에 단위를 한 번에 쓰시고, 내가 지금 푸는 이제 단위는 압력이야. 압력의 기본 단위인 제가 A팀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있었나 봐요. A고체를 넣었다 써있지만 얼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A고체를 넣은 후라고 써있죠. 얼마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쓱 빈칸 놓을게요. 그냥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X가 빠질까요? 요 개수 있죠. 요 개수대로 반응하는 거니까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체니까 제가 그냥 따로 쓰진 않을게요. 여기 단위에서 X로 썼으니까 압력으로 쓸 거니까 고체가 압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체가 돼야 압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X가 되고, 그렇죠? X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더한 게 우리가 지금 압력으로 쓰긴 한 거잖아요. 토탈 압력이 얼마인 거예요? 여기 1 플러스 2X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2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X는 0.5가 되겠네요. 그렇죠? 0.1을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 2분의 1 되니까 그럼 KP는 그렇죠? PB 곱하기 PC니까 2분의 3에다가 2분의 1 하니까 네, 여기 4분의 3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3번 나오는 거고요. 자,
좀 잘렸네요. 그래서 프린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네요. 4분의 3이 나온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일단 이게 10명 중에 9명 풀입니다. 혹시 시청하시면서 내가 9명에 포함됐다면 끝까지 잘 들으시면 분명히 100% 도움된다고 봅니다. 제가 뭐 수년 동안 강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일 모레면 30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림없는 확신입니다. 확신. 자, 충분히 익히셨죠? 이게 일반적인 풀입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봐봐요. 제가 이제 단연간의 이제 노하우 때문에 생긴 풀을 알려드릴 텐데,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노하우로 풀든 이렇게 풀든 시간적인 면에서는 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뭐 선생님 방법이 좋은 방법 같지는 하지만 뭐 이렇게 푸나 그렇게 푸나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11번 자체는 문제가 어려질수록 그게 굉장히 필요히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우리 이런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수학이나 이런 화학에서 이런 풀이를 할 때 이런 걸 약간 정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정량. 정성 분석은 너 담배 피 한 표. 담배 피 한 표. 피는데요? 선생님 피는데요? 선생님 안 피는데요? 이게 정성 분석이죠. 피면 하루에 몇 가지 피니? 이게 정량 분석이죠. 화학 평형이랑 반응 속도가 어려운 이유는 정량 분석을 깔끔히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좀 양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있다 없다는 정성 분석. 화학으로 말하면 좀 수준 낮은 문제들입니다. 있으면 몇 개야, 정확히 숫자가 얼마야, 이게 정량 분석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정량 분석을 할 때 미지수를 X로 잡아주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수학이나 화학에서 정량 분석을 잘하려면 미지수를 함부로 남발하면 정말 실력이 없는 학생이에요.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를 하다가도 정말 이 미지수가 맞게 쓴 거 맞아? 내가 미지수를 원래 2개만 써야 되는데 나 혼자만 3개 내고 4개 쓰고 있으면서 나 혼자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게 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거랑 무관하게 성적이 안 나오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미지수를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된다. 미지수 남발이 실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 미지수 남발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지금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제가 풀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선생님 뭐 들어보면 선생님 말씀 맞는데 누구 뭐 남발하고 싶으시나요? 예.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그런 남발을 방지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 일잡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I는 앞으로 이니셜이라고 쓸 거고요. R은 리액션을 쓸 거고요. F는 파이널을 쓸 거예요.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것도 많이 묻는데요. IRF, 초기, 반응, 파이널입니다. 자, 초기에 지금 압력이 1잡 나왔죠? 파이널 단계에서 압력이 얼마 나왔어요? 2가 나온 거예요. 그쵸? 봐봐요, 여러분들. 초기에 압력이 초기 정보가 나왔고요. 파이널 정보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게 단지 압력으로 쓴 것 뿐이고요. 앞으로 압력으로 쓰든 뭐 몰수로 쓰든 간에 처음하고 마지막에 나오죠.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이건 미지수가 쓸 필요가 없는 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익히세요, 여러분들. 이 방법을 알았는데 또 어차피 문제는 계속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60회나 60회 계속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문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제 나온 시대가 있었죠. 그게 학력고사잖아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그때는 똑같은 문제 나왔으니까 솔직히 그냥 이 풀이가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익히면 외우면 돼요. 풀이를 그냥. 나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압력하고 그냥 마지막 압력이 나왔죠. 자, 그럼 압력이 얼마에서 얼마 증가한 거예요? 1에서 2로 증가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요 개수대로 반응한다고 해볼래요? 그냥 다 떠나서 요 개수, 앞에 있는 수가 개수 아니겠습니까? A, B, C라는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고요. 개수대로 반응하면은 압력이 얼마 증가합니까? 요게 1은 고체니까 압력이 없죠?
이게 하나가 소모되면은 기체는 얼마 생깁니까? 여기 11. 예. 숫자가 2죠, 합하면. 요 괴수대로 반응하면 이때 또 잘 놓친 게 뭐냐면 선생님, 괴수대로 반응하면은 일기압이 증가하네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집중이 문제거든요. 밀도의 문제고. A는 고체잖아요, 고체. 고체가 압력이 어디 있습니까? 압력을 대려면 기체가 돼야죠. A가 줄고 BC가 2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가 없어지고 2개가 생기니까 개수대로 반응하면은 2기압이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 증가를 원하는 거예요? 1기압이 2기압으로. 이때 변화는 얼마예요? 자, 델피라 할까요? 예, 변화는 1기압인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개수대로 반응하면 2가 증가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2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개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걸로 가면 되는 거죠. 이 말 들리세요? 그냥 개수대로 반응하면 고체가 1이 없어지고 기체가 토탈 2가 생기는 거니까 2기압이 변할 거예요. 개수대로 반응하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1기압이 2기압으로 1기압의 증가를 원하죠. 근데 개수대로 반응하면은 써볼까요? 2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치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일치되겠죠. 따라서 말이에요. 개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걸로 가면 된다는 거죠. 고치는 거 쓰면 안 하고요. 여기는 2분의 1 되고요. 여기 2분의 1 되는 거죠. 바로 2분의 3 되고 2분의 1 되고요. KP니까 바로 곱하면 얼마예요? 여기에 KP가 되고요. 바로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미지수를 안 쓴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2가지 풀이를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풀이로 하나. 요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좀 더 어려워질수록 그 풀이가 이 풀이가 훨씬 더 시간을 엄청 세배해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59에 13번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요거 하나는 건지고 출발하시죠. 자, 아까 그 풀이를 쓸 때는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고 이 풀이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 내 걸로 만들려면 언제 이 풀이를 쓴다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언제였어요? 나름 어떻게 일반화 되나요? 초기 정보하고 말이에요. 파이널 정보가 다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초기만 주어지고 파이널이 안 줬는데 이걸 쓰고 있으면 또 이게 좀 뭘까요? 처음하고 나중이 다 나왔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렇게 한번 적용해볼게요. 제가 이 문제도. 13번 정도의 수준은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피트가 올해 8월 달에 이제 시험이 이제 종료됐는데, 피트라는 시험이 아까 지금 제가 수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저도 수업 준비를 하면서 꽤 놀랐어요. 이걸 내? 엄청 높아졌네요, 수준이. 이거를 만약에 지금 1분 3초에 푸는 건 좀 실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좀 빨리 풀고, 시간 세방을 좀 투자를 해야죠. 어쨌든 다 떠나서라도 꽤 수준 높은 문제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유형을 익혀가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KP가 나왔고요. 반응 전에는 C가 1몰만이 있답니다. 문제는 꼼꼼히 빨리 읽을 줄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반응 전에 주어진 정보인지 평형에서 주어진 정보인지를 또 혼돈할 때도 정말 많아요. 반응 전이니까 초기 상태죠.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가 정압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서로 다른 온도에서 도달한 평형이 된 자료도 나와서 있네요. 그렇죠? 숫자를 한번 가만 보니까요. 객관식이니까
또 하나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 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은 객관식 문제를 꼭 주관식량 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객관식으로 풀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뭐 당장 이 문제 풀이는 관계 없지만 그래도 한번 팁으로 들으시죠. 여기 4, 5, 6, 8, 10이 나왔잖아요. 다 A는 최소한 1보다 크네요. 그렇죠? 온도를 낮추니까 K 값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지금 이 문제 풀이에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팁을 하나 받아들이시고 요거는 하나 건져가시죠. 객관식 문제를 객관식으로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기도 최대한 한번 보시고, 그렇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일단은 당장 이 문제 큰 풀이랑 관계없지만 한번 받아들이시죠. 온도를 올리면 화학 평형에서 또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 느셔틀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온도를 올렸을 때 항상 어디로 가나요? 항상 흡열로 가는 겁니다. 온도를 낮추면 항상 발열로 가려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건 이론 시간 아니니까 따로 이유도 있는데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흡열로 온도를 높이면 항상 흡열로 가려고 합니다. 온도를 낮추면 발열로 가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반응 가면은 K값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역반응 가면은 K값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최소한 지금 보니까 다 보기는 스몰 a가 1보다 커지고 있죠. 1보다 커진다는 소리는 뭐죠, 여러분들? 이건 다 정반응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정반응 가야만 K값이 커지는 거니까. 다 됐네요? 온도를 낮췄는데 온도를 낮추면 어디로 가요? 네, 발열 반응으로 가는 거예요. 다 영유 시켜볼래요? 온도를 낮췄죠? 발열로 가야죠? 발열로 가는 방향이랑 일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K값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네, 이 반응은 써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반응이다? 네, 발열 반응인 거예요. 온도를 낮췄더만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살짝 헷갈리나요? 그러면 외울 걸 외우지 않아서 일단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의 기본은 이해할 부분하고 암기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건 어차피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넘어갈게요. 온도를 높이면 항상 흡열로 갑니다. 낮추면 항상 발열로 가요. 정반응, 온도를 변화시켰더만 정반응 가더라. K값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온도를 변화시켰더만 역반응 가더라. K값은 감소하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온도를 낮췄는데 변화를 줬죠. 스몰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 증가하는 건 확실하던 거잖아요. 보기 5항이 다 1보다 크니까 그럼 K값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연결시켜보세요. 온도를 낮추면 항상 발열로 간다. 발열로 가는 방향이 정반응인가 보다. 그럼 이 반응은 발열인 거예요. 낮췄더만 발열로 가니까 정반응 가고 K값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이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풀이는 지금 요거랑 관련 없지만 이것도 보여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자,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니까 PV는 NRT에서 R값 상수고 압력이 일정한 거 아니겠어요? 압력이 일자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지금 실험 평형 상태 1에서는 온도가 T로 일정합니다. T로 제낄게요, 제가. 바로 부피가 몰수를 대변하는 거죠. 일단 부피가 지금 몰수를 대변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1번 A 기체가 EB 기체가 만나서 EC가 되고 있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정보하고 파이널 정보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유형별로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풀이방 문제. 미지수를 안 쓰고 풀었잖아요. 언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처음하고 마지막 정보를 줘야만 가능한 거죠. 지금 임제가 해당하나요? 봐봐요, 여러분들. 처음에 일몰 나왔습니다. 그렇죠? 처음 정보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풀이가 계속 잘 끌어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문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에 일몰 나왔죠? 평형 상태 정보가 나왔으니까 평형 상태니까 이 정보가 지금 평형 정보예요. 그렇죠? 평형에서 면몰이 나왔나요? 선생님 나왔는데요? 어디 나왔나요? 선생님 부피가 몰수를 대변하잖아요. 네, 맞아요. 부피가 몰수를 대변하는 거지. 여기 8V라고 써 있잖아요. 네? V도 모르잖아요. 지금 숫자가. V가 얼마나 나왔나요? 지금? 네. 그럼 처음 부피는 나왔나요? 처음 부피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몰수만 나왔고요. 마지막이 몰수 안 나오고 그냥 8V. V도 미지수예요. 결국 얘는 뭐냐면 처음하고 마지막을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까 원칙적으로 풀어야 돼요. 자, 여기 일몰 있죠? 이번엔 몰수로 잡을게요. 자신 없으면 접전을 꼭 쓰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까지 수없이 만학생을 가르치면서 안 푼다고 저한테 왔어요. 얼마나 만학생이 왔겠어요? 제 앞에서 풀면 너 다시 한번 풀어봐. 제 앞에서 풀면서 아이고 선생님 나 암령인데 몰수를 풀었네요. 아이고 선생님 나 몰수인데 암령을 풀고 있었네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쓰세요. 빨리 위에. 내가 지금 뭘로 풀고 있다. 저도 때로는 씁니다. 저도 때로는. 그러니까 혼돈할 자신 없으면 쓰지 마시고요. 그것도 시간 아까운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몰수를 풀 겁니다. 일몰로 나왔고요. 자, 파이널 정보가 안 좋기 때문에 아까 그 방법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C밖에 없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미지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X라면 여기 2X가 되고요. 여기 2X가 빠지겠죠. 왜? 개수대로 반응할 테니까요. 여기 X가 되고요. 이게 2X가 되고 여기 1-2X 아니겠어요? 자, 토탈 몰수는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은 여기 1 플러스 X가 NT. 토탈 몰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매칭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의 일기압. 뭐예요? 딱 나. 그런 거 좀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일반화 되지?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면서 정압 과정인데 일기압. 돌턴의 분압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PA는 PT 곱하기 XA 아니겠어요? PB는 PT 곱하기 XB 아니겠어요? 하나 더 쓸게요. PC는 PT 곱하기 XC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전참력이 일기압이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몰 분율이 그놈의 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압 과정에서 그 정압에서 전참력이 일기압. 바로 분압은 몰 분율. 따라서 제가 여기다 쓸게 여러분들. 라지 X라 쓸게요. 보통 라지 X는 뭐죠? 몰 분율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전체 몰수 1 플러스 X분의 X가 되고요. 1 플러스 X분의 2X가 되고요. 1 플러스 X분의 1-2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KP가 1 나왔죠? 이 X가 뭐라고요? 바로 그놈의 분압이죠. 자,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건져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때 이거 어떻게 푸세요, 여러분들? 요럴 때 이거 어떻게 대입해서 푸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이거 이렇게 풉니다. 1 플러스 X에 X.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다시 한번. PA, PB의 제곱, PC의 제곱이죠,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1 플러스 X분의 X
1 플러스 x분의 2x의 제곱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1입니다. 그쵸? 이게 일반적인 풀이에요. 네. 자, 요 문제 또 이 문제에서 또 하나 건져가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요것만 풀이하는데 아마 1분은 쭉 걸릴 거예요. 네. 뭐 이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쵸?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봐봐요. 답이 나옵니다. 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식을 딱 보셨을 때 이렇게 풀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KP를 썼죠, 제가. 봐봐, 잘 들어봐요. PA분의 1을 쓰고요. B의 몰수분의 B의 C의 몰수의 비율의 제곱으로 가셔야 돼요. 자, 봐봐요. 요런 거에 좀 민감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구하는 숫자가 절대값을 구하는 순간인지 내가 지금 비율을 구하는 순간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약간 감각이. 자,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형상수라는 건 뭐죠? 걔는 절대값이 아니에요. 걔는 비율이야, 비율.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8%가 있대요. 어떤 용액이. 그러면 이건 뭐죠, 여러분들? 용액 100g에 용질이 얼마 있나요? 8g 있으면은 요게 8%짜리 용액 아닌가요? 맞나요? 용액의 질량이 100g 있을 때 용질이 8g꼴로 있을 때가 요게 8% 용액 아닌가요? 이때 의외로 많이 나오는 질문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왜 8%가 용액 100g에 용질이 8g 있는 건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럼 퍼센트 정도의 정의잖니?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8% 할 때 뭐 왜 하필 꼭 용액 100g 중에 용질이 8g 쓰면 왜 8%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요 안에 포함된다면 이걸 이렇게 꼭 들으시죠? 이거는 뭐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냐면 내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알아야만 고칠 거 아니에요. 이걸 꼭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실력을 계속 빌드업 시키려고 온 거잖아요. 비율이었어요. 비율. 퍼센트 농도란 거는 봐봐요, 여러분들. 정의가 뭐죠, 여러분들?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배가 아닌가요? 얘는 비율이에요, 비율이, 여러분들. 왜 비율을 절대값 그냥 접근하시죠? K값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건 비율이에요, 비율. 응? PA 곱하기 PB 제곱분의 PC의 제곱이죠? 이건 엄연한 비율이에요, 비율이, 여러분들. K값이란 거는. 그럼 그 비율답게 푸셔야만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요 문제 같은 경우도 봐봐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풀고 있으면 답은 나옵니다. 한 문항 더 풀 시간 날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는 남들은 두 문항 풀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1번 풀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비율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지울게요. 요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PA분의 1로 가고요. PB분의 PC의 제곱으로 풀 수 있는 거 맞나요? 맞죠? 선생님. 아까랑 좀 다른데요? 여긴 몰수로 묶으셨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얘랑 같은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질문. 어떠세요? 한번 또 깨달으세요. 비율이잖아요, 비율. 비율이니까는 몰수비로 가든 압력비로 가든 뭔 상관이에요. 그 문제에서 편안한 걸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어설프게 이해하면 이걸 또 억지로 막 압력을 찾아서 압력비율만 집어넣으려고 해요. 전혀 상관없죠. 비율이니까. 결론은 뭘 같아요? 결론은 비율이니까. 예, 여기서 더 좋은 풀인 역할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풀이는 뭐예요? 네, 이거죠. 내릴까요? 다시 한번. 자, 봐봐요.
PA분의 1을 쓰고요. 여기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XB, XC의 제곱 어떠세요? 굿! 왜? 비율이니까. 몰 분율도 비율이잖아요. 몰 분율도. 안 그래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풀이 나가잖아요. 자, 이런 풀이의 또 핵심은 뭐 같아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절대값을 써줘야 돼요. 제가 지금 어디는 건들지 않았나요? 네, 하나는 건들지 않았어요. 하나는 반드시 절대값 써줘야 돼요. 하나는 절대값 써주고 나머지는 비율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바로 몰 분율이 또 그 자체가 봐요. 일겹이니까 아까 돌톤의 분합 법칙에서 바로 몰 분율이 바로 분합이었잖아요. 이 각각이 다 분합이죠. 그럼 얘가 바로 A의 분합이니까 자, 보세요. 역수잖아요. 역수니까 저는 이렇게 쓸게요. X분의 1 플러스 X가 이게 PA분의 1이니까 바로 역수를 쓴 거고요. 이쪽은요. 요것 때문에 비율인데요. 1 플러스 X가 같으니까 잠깐 퉁쳐버리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2X분의 1 마이너스 2X에 여기 제곱한 게 여기 1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X를 풀면은 네,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빠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죠. 요거. 내가 이제 요걸 좀 익숙해진다. 네,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그래서 X를 집어넣었어요. 이건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아마 그게 해보면 아마 X가 네, 해보시면 X가 3분의 1 나오네요. 3분의 1. X가 이거 해보시면 이제 3분의 1 나오고요.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X를 집어넣으면은 네, 3분의 3으로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죠? 요거 대비 이제 요거 대비 두 번째 평형은 말이에요. 온도를 5분의 4배를 했고요. V가 안 나왔어요. 지금 8분의 6배 했죠. 또 이것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온도가 T가 얼마로 나왔어요? 안 나왔죠. V가 얼마로 나왔나요? 뭐 V가 예를 들면 1리터다. 뭐 V가 3리터나 나왔나요? 온도가 뭐 300켈빈이나 얼마 나왔나요? 안 나왔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문제 포맷 자체가 비율로 풀어줘. 이 문제 형식 자체가 벌써 나한테 비율로 풀어줘. 비율로. 이게 절대값으로 풀 거였으면 뭐예요? T가 얼마인지 줘줘요. 뭐 300켈빈이다. 뭐 400켈빈이다. V요? V가 얼마인데요? 5리터예요? 10리터예요? 줘진다고요. 안 줬죠? 그 자체 이 포맷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비율로 풀어주세요. 를 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여기서 말이에요. 봐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써볼게요. PV는 nRT죠. 몰수는 RT분의 여기 PV죠. 어차피 압력 안 변하죠. 일기압이니까. R값 상수죠. 온도가 얼마 됐나요? 여기 5분의 4배 됐죠. 부피는 얼마 됐나요? 여기 8분의 6배. 즉 4분의 3배 됐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6분의 15가 되고요. 그러니까 몰수가 뭐 대비? 요때 대비, 요때 대비, 요때 몰수가 평형에서 얼마였지 아까 이거? 요거 아까 3분의 1 나와가지고요. 여기 대입하니까 그렇죠? 요게 3분의 4였고 그렇죠? 요때가 토탈 몰수가 3분의 3몰이었는데 이때가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16분의 15배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그러면은 3분의 4를 곱해버리면 요때가 토탈 몰수가 3분의 3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몰수 대비 16분의 15배가 변한 거니까 1대고요. 5대고요. 그렇죠? 1대고요. 요거 4대겠네요. 그렇죠? 요때는 그러면은 네, 4분의 5몰 아니겠습니까? 토탈 몰수가. 자, 그럼 다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1 플러스 x가 4분의 5가 되려면은 x는 얼마 된 거예요? 4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럼 대입해 볼까요? 여기가 지금 4분의 5고요.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여기 5분의 1 되겠네요. 그렇죠? 5분의 1이고 그다음 이쪽은요. 여기가 4분의 5가 되고요. 여기 2분의 1 되니까 1 되고 2 되니까 여기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몰분율의 합은 뭐예요? 합은 1 나와야 되니까 이쪽도 5분의 2가 되겠네요. 마지막 끝처리 요거 활용해 볼까요? 그럼 KP는 하나는 절대값 쓰시고요. 그렇죠? 이게 5분의 1이면 5로 올라가고 그렇죠? 요 비율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 비율이 같네요. 1에 바로 제곱돼 버리니까 바로 5가 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문제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그럼 요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건질 게 요거 일단 건져가시고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좀 시간이 걸린 거지 곳곳에 그런 요령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풉니다. 요거 건져가시고 정합 과정이면서 전체적인 일기합이면 그놈의 분합이 그놈의 몰분율을 대변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 꼭 좀 건져가시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풀면은 한두 문항 더 풀 시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막판도 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도 그런 풀이라니까. 이 풀이가 이제 이해되세요?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스마쿰 나오더라는 좀 좋은 책이 있거든요.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보는 책이 있는데 그 정도 책이 가면 이런 풀이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의논님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생님, 풀이에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풀이 그냥 요거 안 써버리고 그냥 얘 바로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여긴 비율로 쓴 거예요. 비율로. 여기 5분의 2였잖아요. 5분의 2였으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X라는 미지수 썼잖아요. 네. 왜 썼죠? 처음이랑 마지막 정보를 다 주지 않았으니까 처음 풀이할 때는 그때는 미지수 쓸 수밖에 없었고 아까 방금 58에 11번은 처음하고 마지막 정보를 다 줬기 때문에 그때는 미지수 없이 풀었던 거고 그렇게 좀 일반화를 시키세요. 네, 그렇게 해서 화학 평형 문제는 좀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58에 12번 속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여러분들 성인부까지 또 해외부까지 제가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가 공부하는 이유 뭔지 아니? 너 그 자격증 중에 넘버원이 뭐니? 뭐 넘버원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그 상위권에 드는 직업 중에 별사 아닌가요? 저는 진짜 많이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할 때는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할 때는 변리사 시장이 한 15,000명, 한 3만 명 정도 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수업을 깔면은 그냥 무조건 한 기본 50명 내지 100명은 왔던 것 같아요. 현강으로. 그때 그 학생 중에 한 1, 20%가 약대생이었던 것 같고 약대생들도 특허에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게 이게 뭐 쉬운데 말이에요. 이제 성인 쪽이 됐으면 이제 공부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여건상. 그러니까 그거를 정신적으로 잘 버티세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자, 속도 문제 12번 하고요. 58에 12번 하고요. 그 다음에 59에서는
마침 또 12번이네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일명 뭐 학생분들은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하잖아요. 속도 문항. 평형 문항은 선생님 나 시간만 주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아까 세이브한다는 표현도 좀 건져 가시고요. 아까 프리들은 속도도 시간이 걸리죠. 방향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58에 12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 시중에 있는 해설지라든가 뭐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항상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좀 나름 문제를 정형화할 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자, 이걸 어떻게 정형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에 이런 문항을 보셨을 때 내가 살짝 만약에 이런 문항을 봤을 때 좀 약간 뭐 감이 안 왔다 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이거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C하고 E하고 I의 농도를 비교한 거죠? C하고 E하고 I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성물 쪽의 농도예요. 여러분들 속도에서 다 아시죠? 미분된 속도식, 적분 속도식. 미분 속도식은 뭐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미분 속도식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들? V, 속도하고 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적분 속도식은 뭐죠, 여러분들? 농도하고 시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자, 반감기가 뭐죠, 여러분들? 반감기라는 게 시간하고 얘도 내가 뭐 한 예로 말해 반감기가 말이에요. 뭐 이게 반감기는 뭐 K 곱하기 A 제로분의 1이 이런 식이 2차 반응의 반감기잖아요. 반감기도 결국 농도하고 시간의 관계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쪽 파트는 공부할 때 가장 기본하는 기본이 미분 속도식, 적분 속도식, 반감기 다 외웠어요, 학생들이. 근데 뭘로 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외웠는데 의외로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 볼게요. 일단 공식은 외우는 건 당연히 기본이었고요. 1단계, 2단계는. 다 외웠는데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미분된 속도식으로 풀까? 아니면 적분된 속도식 풀까? 아니면 반감기로 풀까? 이게 2단계예요. 자, 왜 그럼 외우셔야죠? 미분 속도식은 속도하고 농도 사이의 관계. 적분 속도식은 농도하고 시간의 관계. 반감기는 농도하고 시간의 관계예요. 자,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또 들어보니까 뭐가 좀 딱 걸리는 느낌 뭐죠?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둘 다 농도하고 시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네요? 얘도 농도랑 시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또 이 두 개는 또 세분화 시켜놔야 되는 거죠. 적분된 속도식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농도하고 X축을 시간이라 할까요? Y축을 농도라 할까요? 이 그래프상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직선으로 나올 때 반감기는 시간이고요. 여기 농도가 나왔죠? 곡선이 나왔을 때 시간하고 농도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직선으로 나올 때는 주로 적분된 속도식 푸는 게 제일 빠르고요. 시간하고 농도가 나왔는데 곡선이 나왔다. 그때는 반감기로 푸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자, 이 학생이 정말 많은 분들, 선생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적분된 속도식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선생님 왜 반감기로 푸세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일 많이 공부할 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 뭘로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 답만 나오면 되는 건데 시간이 제한된 시험이란 뭐라고요? 제일 빠른 풀이를 선택하셔야겠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다 되는데 이걸 꼭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다 되는데 미분 속도식 농도랑 속도의 관계,
적분 속도식과 반감기는 다 시간과 농도와의 관계. 이게 다 몰롱도 표시입니다. 둘은 어떻게 변한다?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직선 나오면 적분된 속도식.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곡선 나오면 반감기로 푸는 게 제일 빠르다. 뭐가 되고 말고 문제 아니고 제일 빠르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요. 제가 가르치다 보면 요 기본을 놓친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빌드업을 시켜야 되면 이게 속담 중에서도 밑빠진 게 물 붓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해야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문제는 또 분석 뭐가 탁 들어와야 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농도예요. 시간하고 농도의 관계예요. 그렇죠? 시간 농도예요. 시간 농도니까는 딱 어떤 생각 하셔야 돼요? 최소한 미분된 속도식은 아니구나. 뭘로 가야 돼요? 적분된 속도식 아니면 반감기로 풀어야겠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 읽으면서. 왜? 시간 농도의 관계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딱 또 스쳐갈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40회 내지 50회 정도 시험이었으면 생성물질 농도는 거의 안 묻고요. 다 반응물질 농도를 물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적분된 속도식에서 시간하고 농도라고 했잖아요. 그 농도가 누구 농도예요? 적분된 속도식이 시간하고 농도의 관계인데 그 농도가 누구 농도예요? 반응물질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반응물질의 농도가 나오면 제일 쉽게 낸 거예요. 한번 틀었죠, 지금. 시간 농도인데 어느 농도를 준 거예요? 생성물질 농도를 묻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자, 그때는 또 이렇게 일반화시켜 놓는 거예요. 속도 문제에서 생성물질 농도를 물었다. 특정 시간에서의 농도는 적분된 속도식으로 푼다. 근데 적분된 속도식에 있는 농도는 반응물의 농도다. 얘는 생성물질 농도를 물었다. 그럼 일반화시켜 놓으세요. 시간 농도니까 적분된 속도식으로 풀어가지고 반응물의 농도를 얻고 화학 양론의 문제를 화학 양론 관계를 통해서 생성물질 농도를 얻는다. 자, 요 틀을 꼭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요 틀은 유명한 틀이고 문제만 달라질 뿐 그 형식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또. 다시 뭐라고요? 시간 농도니까 적분된 속도식으로 푼다. 근데 그 적분된 속도식에 쓰여 있는 농도는 반응물질 농도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생성물질 농도를 주었다. 어떻게 정리한다? 적분된 속도식을 통해서 내가 먼저 반응물 농도를 구하고 화학 양론 관계를 통해 가지고 생성물질 농도로 간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 틀 꼭 좀 기억하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 틀을 기억 못하면 이 문제를 푼 효과를 전혀 못 봅니다. 뭐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많은 걸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런 기본 틀은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은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A의 소멸 속도죠. 이게 D의 소멸 속도고요. 이게 G의 소멸 속도입니다. 그렇죠? 자, 원래는 뭐 쓰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DT분의, 그렇죠? DA, 그렇죠? 그 다음에 K에다가, 그렇죠? A의 농도에 지금 1승 썼네요, 그렇죠? 근데 요 자리를 뭘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 자리를 요걸 쓴 거죠, 지금, 그렇죠? 요게 K 부분이고요, 그렇죠? 요게 K 부분이죠. 자, 쉬운 문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다 K인데 말이에요. 여기 다 싹 다 K죠. 이게 속도 상수라는 거죠. 속도 상수의 단위를 묻기도 하잖아요. 뭐 나온 김에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들. 봐봐요. V라는 게 K에다가 A의 M차 아니겠어요? V는 항상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낚입니다. 1차 반응의 속도의 단위가 뭐죠? 0차 반응의 속도의 단위가 뭐죠, 여러분들?
자, 2차 반응의 속도의 단위가 뭐죠? 정말 많이 속아요. 0차, 1차, 2차의 속도의 단위요. 차수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속도는 항상 몰 퍼 세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순간 정말 잘 속아요. 선생님 왜 2차 반응 속도가 이거예요? 선생님 왜 1차 반응 속도가 왜 이거? 뭐랑 혼돈한 거예요? 속도 상수의 단위랑 혼돈한 거예요. 속도는 항상 뭐예요, 여러분들? 몰 퍼 세크죠. 간혹 가다가 몰농도 대신에 압력 나오면 그때는 ATM per sec겠죠. 속도의 단위는 차수에 무관하죠. 자, 이게 0차 할까요? 0차면 모든 숫자의 영수는 1이잖아요. 그쵸? 그럼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속도의 단위가 속도의 상수의 단위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여기. 여기 몰 퍼 세크잖아요. 세크 대신에 뭐예요? 시간 줬네. 시간 아워. 그쵸? 그냥 0차 반응이니까. 그쵸? 치에 영승 나왔으니까 쓰나 말하니까 안 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1차라 해볼래요? 이게 1차면은 얘는 항상 똑같고 K에다가 이게 몰른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워지겠네요. 그쵸? 그때는 초분의 1이겠네요. 시간 썼으니까 여기 1차 반응의 단위고. 그쵸? 여기 2차 난다면은 여기 몰른들 제곱이니까 하나씩 날아가겠네요. 그쵸? 그럼 K는 뭐의 단위가? SM분의 1 아니겠어요? 그쵸? 여기 지금 초단위에 계속 시간을 썼으니까 여기 2차 반응이죠. 다시 한번 속도의 단위는 항상 몰 퍼 세크고요. 0차, 1차, 2차 상관없이 속도 상시 단위 달라지는 거죠. 뭐 재밌게 됐네요, 이거는. 보통 K가 쓰는데 그 자리를 그냥 숫자랑 단위까지 꼼꼼히 더 준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예비로 풀고요. 이제 풀어볼게요. 자, 시간하고 농도가 나왔다. 적분된 속도시 혹은 반감기로 갈 것이고, 근데 이쪽이 그냥 농도가 아니고 이쪽이 생성물 쪽 프로덕트의 농도니까 나는 적분된 속도식을 통해서 먼저 반응물 농도를 구한 다음에 화학 양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성물 쪽 농도를 구하겠는다. 그 여러분들 봐봐요. 해설지 보면 지금 제가 많은 풀이가 많이 써 있을 겁니다. 근데 공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걸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구나. 그러면 안 되고요. 왜 이 다음까지 이런 풀이 나왔지? 왜 다음까지 왜 이거야만 되는 거지? 이걸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시라고, 여러분들. 그걸 안 짚고 넘어가면 또 틀립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풀이보다도요. 그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왜 지금 적분된 속도식을 통해 가지고 먼저 반응 농도를 구한 다음에 화학 양적 관계를 가가지고 이렇게 생성물질 농도를 왜 구해야 되는 거지? 그 왜를 좀 익히시라고, 그거를.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방향만 잡았으면 뭐 답이 끝났죠. 거의 90% 끝난 겁니다. 자, 봐보세요. 이 A가. 자, 4B하고 C가 되는 반응이고요. A 농도가 지금 1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는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적분된 속도식을 통해서. 이게 지금 1차 반응이잖아요. 그러면은 ln A0 AT 바로 대입하죠. 1 대입하고요. 이꼴 마이너스 K. K가 1 나왔잖아요. 여기 K 값이니까 시간은 1시간 나왔잖아요. 그럼 K도 1이고 시간도 1이니까 뭐 1이네요, 그냥 이게. 따라서 AT는 얼마입니까? 이게 자연동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그럼 2분의 1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략 한 2.7 정도 되는 숫자니까 말이에요. 근사로 형 저는 3으로 할게요, 그냥. 근사로. 3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근사로. 그러면은 3분의 1 집어넣을까요? 근데 우리는 얘를 묻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3분의 2가 빠져야겠네요. 그쵸? 2대 1이니까. 그쵸? 절반만 생기겠네요. 3분의 1이니까. 그쵸?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3분의 1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 놈은 지금 3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됐죠? 똑같은 일 하면은 그 다음 이제 산수네요. 2D가 그렇죠? 2하고 F가 돼가지고 처음에 1이었고요. 그렇죠? 또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적분된 속도식 통해서 2차 반응은 그렇죠? AT분의 1 KT, K가 1 나왔고요. T가 1 나왔고 그렇죠? A 제로분의 1, 1분의 1이니까 여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AT는 2분의 1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빠져야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요걸 묻는 거죠? 그럼 2대 2니까 2분의 1 생기겠네요. 그렇죠? 요놈은 지금 저희가 2분의 1인 거고요. 농도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G가 (3H하고) I가 되고 있고요. 네, 처음에 또 1이고 요 놈을 적분된 속도까지 구하면은 0차 반이니까 GT 그렇죠? 마이너스 KT K가 0.8 나왔고요. 시간은 1시간이고 A0 1이잖아요. 0.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자리가 0.2고 지금 I를 묻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0.8 빠져야 되겠네요. 2대 1이니까 0.4가 생겨야겠네요. 0.4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놈은 그러면은 0.4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2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 0.4니까 두 번째 되고요. 다음에 2번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답보다 뭐라고요? 이 틀 꼭 기억하세요. 워낙 유명한 틀이고요. 그 문제를 인식하는 데가 한 10초 정도 걸려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채고 연습을 안 하면 계속 새로운 문제 나오잖아요. 보통 학생들을 보면은 내가 푸는 거 다 지켜보잖아요. 한 10초, 15초 딱 보면 딱 압니다. 15초 내에 벌써 방향 잡았으면 풀리는 거고요. 그 방향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생성물질 농도가 나왔죠. 어떻게 한다? 흐름, 시간하고 농도 나왔죠. 적분된 속도치가 아니면 반감기로 간다. 얘는 생성물질 농도를 벌었으니까 적분된 속도치를 통해서 파이널 농도를 구한 다음에 화학 양론 문제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내가 생성물질 농도를 구했다. 자, 미분된 속도식 뭐라고요? 속도랑 농도의 관계. 적분된 속도식하고 반감기 뭐라고요? 시간하고 농도의 관계. 그 다음에 그럼 둘 다 시간하고 농도 관계잖아요. 어떻게 세분한다? 적분된 속도식은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직선 나왔을 때, 반감기는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곡선 나왔을 때는 반감기로 푸는 게 제일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의 12번은 잠시 뒤에 또 하도록 하시죠. 네.